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그 목표를 세웁니다. 요 업으로부터는 내가 좀 자유롭자. 그러면은 크게 3개를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 중에 무엇은 벗어나고 다른 업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연습량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있던 업은 여태까지 쓰던 문제를 일으키는 업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안 쓰는 데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체할 새로운 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새로운 업이 익숙해져서 너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업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당신은 요거만 바꾸면은 참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요거만 바꿔도 참 당신은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주거나 뭐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그 중에 그런 부분들을 한 몇 가지만 해도 인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인품이라는 게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인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 신구의 삼업을 내가 관찰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특히 마이너스를 많이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한테는 익숙하고 편한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업을 자연스러운 정도까지 개발하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서, 이런 걸 해줄 때, 그러면서 그게 변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해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한 그런 반응이 달라지고, 대접이 달라져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경우는 궁극적인 이 목표는 3개를 벗어나는 거지만, 부분적으로는 3개가 아니고 이 6개 안에서, 인간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인천교를 실천하는 거고, 인간이나 천상에서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문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아라한이 되어서 3계를 벗어나는 법을 공부하는 거고, 영각법을 공부하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벽지불이 되는 공부겠죠. 또 보살도를 닦는 공부가 있고, 이렇게 공부는 차등차등 해서 초등학교 공부,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 대학 공부가 있듯이 이렇게 차등차등의 공부가 불법 안에는 있어요. 그 중에서 내 업과 상응하면서 목표는 어디에? 초등학교 오늘 입학시키는 애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너 이제 오늘 초등학교 들어가는구나. 그래, 너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저요, 이 어느 분야의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이 기억 니은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분야의 박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꿈과 같은 얘기지. 그런데 꾸준히 가다 보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42장. 자, 이제 라스트입니다.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발심수행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합니다. 발심수행장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블로그 쳐보면은, 발심수행장 쳐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당신의 의견을 낸 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 인쇄물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비교적 그냥 괜찮은 부분을 내려받아가지고 제가 좀 손을 좀 봤습니다. 그 번역 부분에 조금 손을 봐서 좀 읽기가 좀 편하게, 그리고 숨겨진 의미가 좀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습니다. 여기 42장 정도 우리 책에도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번역을 통해서 제가 해온 걸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가려진 부분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과 제후의 귀한 크고 무거운 주의를 나는 틈새를 지나가는 작고 가벼운 티끌처럼 보고, 비싸고 귀한 금과 옥을 나는 값싸고 천한 질그릇이나 돌멩이처럼 보며, 희고 깨끗한 옷을 나는 낡은 천조각으로 보고, 거대한 대천세계를 나는 작은 과일 크기만큼처럼 보며, 안욕달지의 맑은 물을 나는 발에 바르는 기름처럼 보고, 방편문을 나는 환영으로 만든 보물 무더기처럼 보며, 최고의 경지인 무상승을 나는 꿈속의 황금이나 비단, 옥감처럼 보고, 부처의 도과를 나는 눈앞의 허공꽃처럼 보며, 선정의 상태를 나는 수미산을 괴는 기둥처럼 보고, 괴다 그러죠. 받친다. 열반을 나는 밤낮으로 깨어있는 상태처럼 보며, 뒤집힌 것과 반듯한 것을 나는 여섯 마리 용이 춤추는 모습처럼 보고, 평등한 경지를 나는 한결같은 진여의 경지처럼 보며, 제법이 일어나고 변하며 소멸해가는 모습을 나는 사시사철 나무가 변해가는 모습처럼 본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일 어려워요. 요 42번째가. 왜 어렵냐? 불교의 내용을, 이게 불교의 굉장히 거대한 내용, 한 덩어리들을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의 비유, 하나의 뭐처럼 보고 하면서 이렇게 퉁퉁퉁 이뤄놨거든. 그래서, 자, 이제, 왕과 제후의 지위면, 왕이나 제후의 지위 같으면 커요, 안 커요? 크죠? 자,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귀합니까? 당연히 귀하죠.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 삼천갑자 동방삭이 3,000년을 사는 동방삭이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지위를 누리는 거는 얼마쯤 될까? 그 왕이 된다고 해도 태어나서 왕자로 있을 때는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발발발 떨면서 살거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왕자는 늘 위험해요. 그 다음에 그 왕자가 여럿인데 그 중에서 또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위험해요. 그러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왕 노릇을 어떤 이는 6년 하고 어떤 이는 3년 하고 어떤 이는 10년 하고 한 20년 하면 제법 많이 한 거고. 그런데 인생 그렇죠. 그리고 왕을 하면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요?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나요? 눈치 많이 봐요. 네. 시댁에 들어가 있는 며느리가 이것저것 눈치 보듯이 실권 있는 며느리가 그래도 여전히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생사가 그래요. 쉽지만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인 걸 그렇게 신경 쓸 게 나라 일 전체를 다 신경 써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천갑자 동방사계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도리천에 태어나면은, 거기에 5억 7,600만 년이 기본이거든. 한 생이거든. 그 길이에서 한 20년, 30년의 왕후 노릇이, 그거 어떻게 보여요? 왜 이게 틈새를 지나가는 작고 가벼운 티끌처럼 보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을 이렇게 이제 볕이 들어오는 문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 틈새로 이렇게 볕이 들어오고 그 안에 이 티끌들이 이렇게 나부끼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잠깐이에요. 이 도리천은 그렇게 높은 천도 아니라서 수명이 그렇게 긴 동네가 아닌데도 5억 7,600만 년인데 그 시간, 저기를 보면은 인간세 100년을 살면서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도리천에 태어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한 20년 왕우장상의 노릇을 할 거냐, 도리천에 태어나면은, 도리천의 평범한,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왕우장상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훨씬, 이게 훌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삶을, 그런 삶을, 가치를 아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쓰면은 어떤 과보가 있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왕우장상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작고, 그렇죠. 처음에 이 말을 보면은 되게 이상한데, 우리는 왜냐면 제일 큰 게 왕우장상,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이 대통령이나 재벌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거한 4년 했는데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그죠? 예. 그러고는 뭐냐면 그 권력을 내려놓고 난 뒤에 후유증이 제법 클 겁니다. 요즘 어려워. 예. 그 다음에 비싸고 귀한 금과 옥을 나는 값싸고 천한 질그릇이나 돌멩이처럼 보며,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비싸고 귀한 금과 옥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탐욕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이게 탐욕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진흙벌 같은 세상에 이 발이 가볍게 빠지게 할까, 점점 깊게 빠지게 할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보면 볼수록 깊게 빠져요. 그렇죠. 왕우장상의 자리를 가볍게 보면 볼수록 얕게 빠지고, 혹은 안 빠지고, 금이나 옥을 귀하게 보면 볼수록 깊게 빠지고, 그것을 길가의 돌멩이, 왜 질그릇이라는 거를 지금 이 천한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값싸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할 때 부처님이 뭘 보고 비유하셨냐면은,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안 쓰는데, 제가 이 97년도, 96년도, 7년도에 인도를 여행할 때니까 한 20년 조금 전이죠? 20년보다는 조금 더 됐어요. 그때쯤에 거기는 여전히 그런 그릇을 썼어요. 뭐냐면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이렇게 잔처럼, 이런 잔을 만들어요. 그런데 굽지 않은 거야. 그냥 진흙이에요.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고, 흙을 이렇게 그 흙먼지를 쓱 털고, 거기에다 차를 따라줘요. 네, 짜이. 그럼 그거를 이제 그 흙잔에다 차를 마시고, 다 마셨으면 그냥 길거리에다 탁 던지면은, 그게 물기가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래, 탁 던지면 그냥 흙으로 이거는 던져도 이게 흙으로 돌아가려면 세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질그릇이나 돌멩이는 길거리에 있어도 눈길을 끕니까, 안 끕니까? 우리의 번뇌를 일으키는 건 눈길을 끄는 게 일으킵니까? 눈길을 안 끄는 게 일으킵니까? 그리고 내 눈길을 끄는 게, 이 인생은 선택지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가 한 100개쯤 있으면은 인생 복잡할까, 안 할까요?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가 한 100개쯤 있으면. 자, 결혼 정년기의 아가씨가 포기할 수 없는 남자가 한 100명쯤 되면. 아, 그냥 혼자 살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0명 돌아가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이런 값싸고 천한 질그릇이나 돌멩이처럼 보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내는데, 그 사람의, 이 신경질에 푹 빠지면은, 번뇌가 크게 증폭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누가 막 화를 내고 이게 막 짜증을 내요. 이렇게 동요가 없이 눈을 들여다보다가 어디 갔다 왔길래 그렇게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 글쎄 말이죠. 어디 갔더니 이러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분노가 표출할 이 장소를 찾느라고 헤매고 있던 에너지를 이게 실제 또 우리도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엄한 데 가서 막 이게 내려놓고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물어만 줘도 그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게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봐줘도 아 미안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앞에.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러고 그 사람이 던지는 이 감정에 푹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쉽게 거기에 푹 빠져버리거든. 근데 여기 부처님이 보니까 깊게 안 빠지죠? 그 포인트를 잘 보셔요. 희고 깨끗한 비단 옷이에요. 이게 사실은 난 이걸 약간을 수정해 갖고 온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수정이 조금 덜 돼 있어요. 자, 할 수 없죠. 희고 깨끗한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을 나는 낡은 천조각으로 보고, 그러면은 낡은 천조각으로 된 옷이라면은 옷으로서의 기능은 있어도 이 깔롱으로서의 가치는 없죠. 그러면은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옷의 주의력을 뺏길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원래 목표하고 있는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반짝반짝 하면서 내 주의력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 지금 이 선보러 가는 아가씨한테 포기할 수 없는 남자가 좌우로 50명씩 쫙 도열해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면은, 이 정신줄 사나워서 인생이 이게 꼬여버리거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반짝반짝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것은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꼭 가야 되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퇴색된 가치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이게 있는 대로 이렇게 여기에도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이 이 목표가 불확실해져요. 그러면은 인생은 표류를 합니다. 또 거대한 대천 세계를 삼천 대천 세계는 너무너무 크죠. 그걸 작은 과일 크기처럼 보며 그런데요, 이 삼천 대천 세계가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하는 그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유의법의 세계거든. 유의법의 세계는 그 가치로 보면은 무의법의 세계와 유의법의 세계를 놓고 보면은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의법의 세계인 열반의 가치는 이 삼천대천 세계를 몽땅 다 꾸려가지고 몽땅 다 세트로 해서 이래 해도 그 가치가 열반의 세계와는 전혀 비교가 안 돼. 그런 세계를 아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해도 요만한 주먹만한 과일, 뭐 그냥 이런 주먹만한 흔한 과일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과일을 얘기했지만 해봐야 그냥 요만한 주먹만한 과일, 요만한 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기를 포인트로 얘기한 거지 어느 특정 과일을 얘기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안욕달지의 맑은 물이라는 거는, 안욕달지는 뭐냐면은 저기 이제 히말라야 높은 저쪽 산에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네 개의 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 천지에서 흐르고 흘러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만들듯이 그런 연못의 이름이 안욕달지인데 이 안욕달지가 굉장히 물이 맑고 이제 이게 씻으면은 번뇌도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는 그런 이제 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그것도 맑고 깊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게 왜 우리 이렇게 요만한 그릇에 요만큼 가지고 있다가 발에 이렇게 바르는 기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죠? 애기들은 존슨주 베이비 오일 뭐 이런 거 그만큼 이제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은 양이 그걸 쪼르륵 해봐야 이게 안욕달지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흘러나가는 물의 양과 이런 쪼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요런 발에 바르는 이게 왜 발에 기름 바르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예전에는 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오일을 바르지만은 예전에 그런 게 없으면은 뭐죠? 이래 몸이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고 그러면 이게 뭐죠? 콩기름이라도 바르고 뭐라도 발랐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기름 뭐 이런 거, 그죠? 피마자 기름 뭐 이런 거. 그죠? 그렇듯이 그런 이제 이 발에 바르는 기름처럼 그러니까 좀 찔찔찔찔하고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이제 또 맑은 정도도 떨어지는
그런 그런 정도로 가볍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맑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실제 부처님의 법이 추구하는 세계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탐욕을 일으키고 가치를 매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얼마나 주느냐, 괴로움을 얼마나 주느냐, 이거로 측정을 해보면은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괴로움을 주느냐, 우리 관계를 유익하게 만드느냐, 해롭게 만드느냐, 이거로 측정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은 그 물건들이나 그런 특정한 것들의 가치가 아마 굉장히 많이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또, 여기까지는 이제 세속적인 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염용한 보형이라. 그래서 진실한 법의 앞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발을 깊게 담그거나 귀하게 볼 것이 아니라 가볍고 얕게 경험해야 될 대상들이다. 이런 얘기죠. 엄마가 애들을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을 잘 훈육을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는 하되 아이들의 감정에 훅 빠져서는 안 돼. 아이들의 감정에 훅 빠지잖아요? 그럼 애들이 엄마를 조종합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 때 그 감정을 쓰고 그 감정으로 이렇게 이 안정감과 만족도 얻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써도 처음에는 늘 통하고 조금 있으면 안 통하고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계가 정해지기도 하고 이걸 경험해야 되거든. 처음에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받아주죠. 그 다음에는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면서 이렇게 이 조절의 끈에서 나중에는 어떤 조건 하에서만 받아들여진다는 경험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자기의 만족과 좌절을 거치면서 이 안정적인 인격이 만들어지거든. 엄마가 거기에 아이들의 감정에 푹 빠져버리면 오냐.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감정에 푹 빠져버리면 캥거루가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방편문. 이 법을 얘기합니다. 방편문을 나는 환영으로 만든 보물 무더기처럼 보며. 그럼 이제 환영이라는 건 홀로그램 같은 거로 만든 거죠. 그런데 홀로그램으로, 정교한 홀로그램으로 만드니까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홀로그램이 정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면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 스크린이 정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 속에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하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막 이게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평면 스크린에 입체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홀로그램이죠. 자, 그 속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그런 스크린에 나타난 이 보물, 무더기. 그러니까 우와, 사람들이 와 보물이다 하고 그 속에서 막 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아, 저게 스크린상에 떠 있는 환영으로 된 보물이구나. 이걸 보고 있으면은 어때요? 막 난리치는 사람들 속에서 선정을 닦기가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심장이 요동치는데 그걸 진짜로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환영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볼 수 있으면. 그래서 TV 옆에 항상 적어 놓습니다. 일체유의법 염어한 보형.
TV 스크린에 뜨는 거는 일체 유의법이고, 다 이게 영롱한 포용이다. TV 밑에 있는데요. 진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요게 이제 오래되면 저 익숙해져서 잘 안 보이거든. 그럼 요걸 띄고, 범소유상 캐시허마. 그렇죠. 이렇게.